유튜버라는 그 직업, 또 저희가 직장인이라는 직업, 다양한 직업을 갖고 있어서 그걸 친구들에게 소개해주는 영상입니다. 제가 우리 친구들의 뒷모습을 잠깐 담아볼게요. 우와, 이렇게 많은 친구들이 나와 있습니다. 아, 얼굴 나오는데? 얼굴 나와도 돼? 진짜? 그럼 미리 얘기하지. 얼굴 나와도 된대요. 얘들아, 오늘 강의 잘했니? 그러면 손 한번 흔들어줘. 자, 오늘도 퇴근하고 이렇게 봉장에 왔습니다. 눈치가 좀 빠르신 분들은 봉장의 벌통들이 왜 이렇게 빨개졌지? 라고 느끼실 거예요. 저희가 어떤 이제 작업들을 했고, 제가 이거 1차 일벌산란 때, 왜냐면은 주변에서 일벌산란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냐라고 많은 전화들이 오길래, 그래서 제가 그거를 조기에 보여드리려고 영상을 담았었는데, 과거로 한번 가볼까요? 휙! 매끄럽죠? 일벌소방이죠. 크지도 않고 육각형 모양이고, 그쵸? 이런 여왕벌을 만들 수 있는 1일에서 5일차 알충판이 있는 이 소비만 있으면 여왕벌을 만든다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먼저 찔러줄게요. 괜히 춥게 하지 말고. 아이고, 여긴 약혼으로 쪼개놨더니 아주 벌이, 야, 요거는 벌이 뭐 숯벌까지 포함해갖고, 이거 뭐 반장벌 될라나? 아이고, 반장벌. 자, 보세요. 여기에 있던 소방을 일단은 여기다가 털게요. 벌을 과감하게. 자, 그리고 뭐 소강대는 필요 없는데, 자, 여기도 한번. 자, 그러면은 제가 보세요. 방금 소비 보셨죠? 그거 넣어줬고, 여기 한번 볼게요. 혹시 일벌산란한 거 보세요. 이것도 제가 사진으로 찍어갖고 보여드릴게요. 아무튼 이 일벌 보세요. 11차, 즉 제가 이제 조기 내금을 했잖아요. 13일차인가? 그쵸. 이번 주 주말에 제가 내금을 해야 되는데 봉판이 있을 거다라고 이번 주말에 내금하기로 했는데,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5월달 날씨가 그래서 그런지 산란 봉판 진행 속도가 평년보다는 늦어요. 한 10일차에 봉판이 20일차에 봉판이 있을 거다 이런데 한 24일에서 25일 정도 약간 늦춰진 것들이 많더라고요, 평균적으로. 그러면 아마 5월 날씨가 추워갖고 교배비행이 늦은 것 같은데, 어쨌든 여기 보면 질비하게 이런 현상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는 일벌 산란을 하고 있는 이 일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럼 내가 지금 벌을 다 털어놓고 했지만 얘는 왕이 없기 때문에 집을 버리고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는 첫째도 둘째도 여왕벌 생산이 우선이잖아요. 도배만 성공하면은 약군이지만 다른 벌통에서 봉판을 지원해서 강군으로 만들어가면 된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만약에 강군인데 봉판 소비 하나 뺐다 그러면은, 그거는 예를 들어서 3회벌이라 가정할게요. 3회벌이었는데 봉판 소비를 뺐어. 그러면은 벌은 3회벌인데 소비는 3매야. 그러면 내가 소강대를 찔러줬더니 금방 일주일도 안 돼서 집 짓고 산란 육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약군은 봉판을 지원을 해줬으니까 그 봉판에서 금방 우화해서 세력을 확장해 가겠죠. 산란을 너무 많이 하고 있어갖고, 그런 분위기에는 너도 나도 왕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알충판을 지원해줘도 거기다가 막 덕지덕지 산란을 해버려요. 그래서 왕대를, 그러니까 변성왕대를 만들었다라고 우리가 가정했을 때 저런 놈들한테서는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은 일벌산란한 놈, 정상적인 알충판을 갖고 일부가 변성황대를 만들었는데 일벌산란을 하는 놈들이 거기다가 또 산란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이제 일벌들이 거기에다가 알을 한 개만 남겨놓고, 그러니까 막 충이 있어도 막 이제 알을 까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자기네가 다 걸러내고 하나만 남겨놓고 우화 작업을 시키거든요. 그러면 그때 만약에 무정란을 선택해갖고 얘네가 왕대를 만들었다 그러면은 걔네는 16일차에 우화를 못 하잖아요. 숯벌은 24일차에 우화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렇게 1차적인 작업을 했을 때는 반드시 2차, 그러니까 제가 했을 때 왕대가 이상하다 이러면은 2차 지원을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한번 잘 만들었는지 한번 볼게요. 자, 보세요. 혹시 일벌산란 보이세요? 분명히 제가 알충판 소비를 지원을 했었잖아요. 이렇게 일벌산란이 번들번들 일벌산란한 것들. 근데 왕대를 전혀 안 만들었네요. 자, 한번 볼게요. 왕대를
만들 마음이 없습니다. 보시다시피. 자, 보세요. 이 일벌산란 하고 있는 놈들, 보면은 알을 막 엄청나게 그냥 까버리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런 것들은 다시 한번 고딕여야 되는데, 야, 얘는 왕대를 전혀 만들 의지가 없네요. 저는 요거를 교미상에다 넣어야겠어요. 자, 이렇게 안에 내장 다 빼고 교미상을 놨습니다. 아마 지금 우왕좌왕하고 있는데, 꿀벌들은 여왕벌이 없으면 잘 도망을 못 가요. 간혹 미친놈들이 있지만 어쨌든 이렇게 해놓으면은 그냥 여기에서 우왕좌왕 하다가 암실, 즉 요 밑으로 기어 들어갈 겁니다. 뭐 쪽벌인 줄 알았더니 그래도 벌들이 좀 제법 되네요. 이렇게 해서 들어가게끔 그냥 놓을게요. 저 안에 있던 소비는 저렇게 옆에 빼놨습니다. 제가 알충판 하나 빼고 요 봉판 밑에 알판 있으니까, 그리고 산란 공간을 없애야 되기 때문에 빼버렸고, 교미상 치고는 벌이 많아요. 아까 소비가 있을 때는 벌이 얼마 없어 보이더니. 그리고 여기에도 이렇게 조금 있고. 됐어. 이렇게 다 들어왔네요. 그럼 끝. 와우. 우와, 아직도 이렇게 많이 깠네요. 자, 요거는 일단 제거를 해야 되는데 상황을 볼게요. 야, 이 정도면 왕대 만들었어도 정상 왕대는 못 만들었을 것 같은데 한번 볼게요. 그래도. 자, 이렇게 놓고, 이게 카메라 놓고 하면 되는데, 거치대를. 자, 저기 왕대 보이세요? 이거 제가 봉판 하나 넣어줬었잖아요. 아이고, 여기 센터에도 벌써 일벌산란 쭉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정상 왕대를 만들었네요. 이거는 정상 왕대 같은데, 그래도 일벌산란이 지금 너무 많이 혼재돼 있어서, 제가 요거는 아마 꿀장, 제가 산란 못하는 공간 2개라 했잖아요. 저거는 꿀장이고 얘는 봉판 꽉 차 있던 거 제가 넣어줬었는데, 자, 일벌산란 하고 있는데, 요 정도면 그래도 왕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왕을 만들겠다라는 마음의 준비가 된 거예요. 그러면은 얘네다가 얘를 이쪽으로 놓고, 그리고 그치, 이렇게 놓고 왕대를 여기다가 하나 정상적인 거 하나 구해서 넣어줘야겠어요. 그리고 얘는 다 제거를 해야겠죠. 왜냐면 놔둬봐야 저 숯벌이니까 일벌산란 하고 있는 환경을 억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왕대 넣어주기 전에 다 제거를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넣어주고, 자, 그러면은 왕대를 여기다 꽂아도록 하겠습니다. 요 안에 왕대가 하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왕대를 가져와서 거기다 하나 더 넣어줄게요. 자, 왕대 하나 지금 안에서 살짝 꼼지락꼼지락 하고 있어요. 이제 하루만 더 있으면 우화를 하던가 오늘 저녁 중에 우화를 할 거예요. 요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왜냐면 아까 있는 왕대가 하나 있지만 그거는 잘못 선택됐으면, 제가 봤을 땐 정상 왕대가 맞아요. 하지만 얘가 먼저 우아할 놈인데, 정상적인 벌통에서 이왕이면은 새로 이제 먼저 우아시켜서 빨리 노봉화도 예방시키고, 그래봐야 제가 한번 얘 억제했기 때문에 한 2-3일, 하루 이틀 그 정도밖에 차이 안 날 것 같아. 봉판을 하나 뺐습니다. 요거는 제가 어제 왕대를 지원해준, 왜냐면 일벌산란이 너무 혼재돼 있어서 거기에다가 넣어줘야 도고 예방을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일벌산란이 너무 복잡하면은 이 일벌들이, 야, 도저히 안 되겠다, 이 집 속 시끄러워서 못 살겠다 이러고 도망을 갈 수 있거든요. 자, 저쪽으로 어제 저기 저 벌통으로 고고고. 자, 왕대 우아했나 한번, 왜냐면은 오늘쯤이면 우아할 수 있는 꼼지락꼼지락 했던 놈이거든요. 한번 볼게요. 자, 일벌산란 심해서 여기 왕대 어제 찔러준 거잖아요. 그래서 도고를 못하도록, 일벌산란 못하도록, 또 여기다 집 짓고 이 새끼들이 일벌산란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좀 집이 복잡하고 이러더라도 사이좋게 지내라 라고 봉판 하나 이렇게 찔러주면은 도고율이 또 떨어져요. 얘 우아했을 것 같은데, 약분을, 그러니까 1차 증식을 했는데, 여기는 저희가 늘 얘기했다시피 벌공장, 그러니까 벌들의 어떤 특이사항이 있는 것들을 수거해서 집과 가장 가깝다 보니까 간섭을 하기가 편하거든요. 그래서 이 가까운 데에서 이상이 있는 것들을 저희가 하는데 관리를, 그래서 약군이었잖아요. 교배 실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게 반장벌이네 막 이랬었잖아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저는 공주벌이 우아하고 약 20일 차에
첫 내검을 합니다. 왜? 약 공주벌이 우아하고 11차가 되면은 교배를 실패했을 때 이 벌통에는 일벌산란이 너무 조잡해요. 너도 나도 왕이오라면서 막 많게는 20개 이상 일벌산란을 까버려요. 그러면은 그만큼, 그러니까 20개를 깠다는 건 뭐예요? 물론 한 놈이 2개, 3개로 깔 수 있겠지만 일벌이 내가 왕이오라는 행세를 하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공주벌이 우아하고 약 21차에 교배 실패한 것들, 일벌산란하는 것들을 소생을 시킨다. 자, 그러면은 노봉화가 진행되잖아요. 하지만 제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강군은 약군이 되고 약군은 강군이 된다고. 그러면은 얘네한테 알충판, 강군에서 소비를 빼내서 지원을 하고, 그러면 너희들이 왕이 없으니까 새로운 왕을 만들어라. 환경을 만들어주고, 1차에서 실패하면 2차, 야, 제발 좀 만들어라 라고 다시 한번 혼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2차에서는 웬만한 만큼 얘네가 왕대를 만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든 게 이상하다 싶으면은 주변에 무왕군이 있어갖고 왕대를 만들고 있다면 거기 거를 수거해서 지원을 하게 되면은 얘네가 쉽게 받아줘요. 즉 21차가 되면은 일벌산란이 약간 정리가 됩니다. 뭐 왕이 있는 것처럼 꼭 소방에는 1개 내지 2개, 그만큼 일벌산란이 줄어들었고, 그리고 그 소방에는 숯벌, 즉 이미 10일 전에 일벌산란이 막 질비해갖고 여러 개씩 20개씩 막 나왔던 그 소방들을 자기들이 다 걸러내고 남아있는 무정란이겠죠. 일벌산란이 있으니까 거기를 이제 숯벌 봉판으로 조성을 해요. 그때쯤이면 허당대가, 왜냐면 유정란이 없으니까 다 허당대겠죠. 허당대가 질비하게 돼요. 그러면 즉 제가 무왕인지, 자, 왕이 없다라는 걸 꿀벌들한테 물었을 때 너희들 왕 없니라고 했을 때 네라고 답한다 그랬잖아요. 그 기준은 왕대를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21차에 숯벌 봉판이 생기고, 그리고 일벌산란이 소강되고, 또 한편에서는 허당대를 만들고, 허당대를 만든다는 것은 야, 너희들은 가짜야, 우리는 새로운 진짜 왕이 필요해 라고 하는 무리가 생겨서 그놈들이 새로운 왕대를 만들려고 해요. 그럼 걔네를 꼬디겨서 내 편으로 만드는 거겠죠. 즉 그런 놈들이 있을 때 제가 알충판을 지원해주면은 왕대가 쉽게 조성된다고. 그런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일벌산란에 대해서 조기 저거 하게 되면은 어떻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여왕벌을 생산합니다 라는 그동안의 안내였고, 그거를 정리를 좀 해봤어요. 자, 1차 약군, 왕이 없어서 헐레벌떡이고 있는 거 축소해갖고 봉구, 즉 벌량 대비 소비 면적을 축소시키고 거기에 여왕벌을 만들 수 있는 유정란 1일에서 5일차 알충판. 근데 노봉화가 되어 있잖아요. 왜냐하면 세대 교체를 못했으니까. 그래서 이런 데는 봉판이 함께 지원되면은 세대 교체도 하면서 여왕벌도 생산할 수 있고, 즉 강군에서 봉판이 있는 알충판, 소강대를 사육하게 되면은 내가 원하는 만큼의 알충판 소비, 봉판도 있고 그런 것들을 지원하게 되면은 여왕벌도 생산하고 세대 교체도 가능하고. 자, 그래서 2차 지원을 또 해봤어요. 왜냐면은 제가 축소를 해갖고 했는데 일벌산란이 너무 혼탁해갖고 2차 지원을 해서 자, 여러분 이렇게 했는데 아직도 일벌산란이 너무 질비하네요. 그래서 제가 다시 알충판 지원을 하면서 왕대 하나를 지원을 했죠. 그러면 그 왕대에서 공주벌이 우화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5월에는 올해 날씨가 애매해서 그런지 첫산란이 좀 지연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6월 며칠이지? 선현아, 오늘 6월 며칠이냐? 6월 9일이래요. 6월 9일인데 아마 조기산란 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바람도 없었고 날도 따뜻했고, 그래서 이 일기와 벌과 민첩한 게, 왜냐면은 도구할 수 없는 그런 환경과 자연을 활용하는 것도 기술이라 그랬잖아요. 아무튼 이게 3% 빠지는데 지금 조기 산란을 했다면은 충판이 있을 거고, 아마 지금 이제 첫 산란을 했다면은 산란판을 찍고 있을 거고, 성공을 했는지 안 했는지 2차 지원을 했잖아요. 그리고 왕이 일벌산란이 혼탁되어 있을 때 왕이 우화를 했어. 교배 성공을 하고 집에 들어왔어. 그런데 일벌산란과 공주벌이 교배를 하고 여왕벌이 이제 변경이 돼갖고 산란을 같이 하고 있는데 일벌산란이 혼탁되어 있다 그러면 얘네가 어떤 판단을 내리냐면, 야, 이 집 더러워서 못 살겠다. 그냥 가자.
우리가 일벌산란들한테 이 집 내어주고 우리 자연에 가서 그냥 편하게 살자. 왜냐면은 일벌산란도 하고 왕도산란하고 너무 질서가 무질서잖아요. 그래서 가끔 집을 버리고 가는 놈들도 있는데 그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다른 데서 봉판을 또 지원해 주는 거예요. 왜? 아, 여기에 너희들이 받아들여야 할 식솔들이 있다. 곧 우아할 식솔들이 있다. 왜냐하면 도고 예방에는 봉판, 여왕벌 생산에는 알충판, 이런 얘기를 늘 해왔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아마 얘가 2차 지원을 통해서 제가 왕대를 넣어갖고 정리를 했는데 교배 실패를 했다 그러면은 또 일벌산란 할 거고, 교배 성공을 했다 그러면은 이제는 정상군이 되었겠죠. 그러면은 이 다음 영상에서는 이 교미상을 갖고 계량볼탕에서 볼판을 지원해 갖고 정상군으로 만들어 가고, 여기에 있는 교미상을 갖고 그러면 벌은 하나도 없고 알충판 봉판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갖고 또 어떻게 응용하는지 제가 나중에 한번 영상을 찍도록 하고, 자, 이거 두근두근두근두근두근두근두근 교배를 성공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한번 영상 찍어보겠습니다. 자, 친구는 설거지하고 있고, 그래서 일단 벽돌 하나 내리고 제가 여기까지만 영상을 찍고 카트 해볼게요. 자, 아이고, 클립 열고 그리고 벌통 뚜껑 열고. 오유, 벌들이 봉판을 지원했더니, 그리고 봉판을 2번인가 지원해줬잖아요. 벌량이 상당히 많이 들어있네요. 바우가 있겠죠. 뭐 아무튼 들어서 카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이내검 그냥 소비를 들지 않고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자, 알판이 있나 없나, 초점이 안 맞네요. 오, 알판이 없나? 교배 실패했니? 아이고, 벌들은 아주 번들번들. 오, 아, 이건 봉판을 지원해서 그런 거고, 한번 산란판을 보고 제가 보여드릴게요. 안 되겠어요. 그냥 제가 소비를 하나 빼보도록 할게요. 제가 첫 산란 할 시기, 즉 공주벌이 우아하고 10일 내외는 내검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도고율이 높다고. 그런데 저는 어차피 여러분께 유튜브를 통해서 이런 걸 보여드리는 사람이니까 도고를 하든 말든 봉판 하나 찔러주면 되니까 제가 소비 하나 빼보겠습니다. 오, 이거 진짜 꿀인데 많이 지었네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제 집을 막 짓고 있어요. 그러면은 얘가 교배를 성공했다면 여기에 산란판을 찍었을 거예요.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공! 자, 산란 찍은 거 보이세요? 소방에 요거 제가 사진으로 캡처해서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산란을 했네요. 자, 그런데 벌들이 지금 보세요. 지금 막 분주하게 웅거리고 있죠. 이거는 벌들이 분산해요. 그런데 이렇게 제가 내검을 했을 때는 봉판 하나를 더 지원해 주는 게 좋아요. 그래야 도고율이 떨어지니까. 어쨌든 산란 성공. 자, 이렇게 1차 2차를 통해서 어쨌든 여왕벌도 만들었고 일벌도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강군에서 지원을 해갖고. 그러면은 이게 세력이 좀 더 강해지면은 봉판 하나 지원해서 하나의 정상군을 만드는 거겠죠. 이 작업이 아마 양봉하시는 분들은 조금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양봉하시는 분들은 주력군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까식구를 떠야 되는데, 자, 아까식구를 뜨기 위해서 2단계상, 3단계상, 4단계상, 5단계상, 물론 5단계는 없겠죠. 어쨌든 아까식구를 뜨기 위한 주력군이 있고, 또 아까식구를 뜨고 난 다음에 집으로 돌아와서 하는 지원군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지원군을 통해서 제가 종자를 확보하고, 그럼 예를 들어서 얘네는 지원군이 되는 거예요. 제가 저기에 있는 벌 세력 강한 것들을 분봉열이 붙고 이러면은 조기에 안아주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채밀군으로 가야 되는데 먼 놈의 벌이, 먼 놈의 종자가 이렇게 분봉열이 생겨. 종자가 나쁜 건 없어요. 그러니까 종자가 나쁘다고 이 벌을 괄세하기보다는 분봉열이 붙었네. 그러면은 이게 왕가리를 위한 갱신왕된지 아니면 자연분봉, 즉 종족번식을 위한 그런 분봉열인지 판단을 하셔갖고, 만약에 분봉열이 있다면은 조기에 인공분봉을 통해서 빨리 분봉열을 안아주라 했죠. 만약에 칠매벌이야. 근데 분봉열이 붙을 것 같아. 그러면은 왕을 빨리 인공분봉 시키고 거기에 육매벌을 남겨요. 그러면은 한매벌로 간 왕은 종자벌이 되는 거고, 나머지 육매벌은 뭐 교배를 성공하든
실패하든 일벌산란이 발생이 되든 걔네는 계속 채밀군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야 지금 내 지역에는 언제 꿀이 제일 많이 뜨는 시기니까 주력군으로 통해서 꿀을 최대한 확보하고 나머지 교배를 실패해서 일벌산란이 발생됐다. 그러면 그때 6매가 있든 5매가 있든 4매가 있든 알충판을 지원해갖고 여왕벌을 또 만들어주면 되는 거고, 물론 1차에서 교배 성공해갖고 쭉 간다 그러면 나머지 6매가 7매, 8매, 9매가 가다가 또 분봉열이 생기면은 또 구황을 인군 분봉하고 나머지 8매를 채밀군으로 쭉 유지하고, 이런 식으로 경영, 즉 아마 양봉농가들이 하고 있는 우린 사육 기술을 지금 토종벌 농가들은 계량벌통을 통해서 모방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이 토종벌 사육도 양봉농가에서는 토종벌에 대한 습성을 정확하게 이제 우리가 좀 죄송해요. 그냥 이렇게 표현할게요. 이해를 좀 못하다 보니까 토종벌 사육에 대해서 괄세를 한 거고, 토종벌 사육 농가들은 그냥 옛 것이 좋은 것이요, 우리 손조님들은 이렇게 해왔어 이러면서 40년 100년 그냥 대파불통 재래불통에다가 그렇게 해왔을 뿐이에요. 그러면은 저는 분명히 늘 어르신들께 얘기해요. 경영 계획을 짜시라고. 얘네는 제가 사육하고 있는 가축이에요. 얘들아, 내가 이번 주에 어떠한 행위를 할 거니까 너희들은 이렇게 따라오렴이라고 명령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얘네가 그렇게 따라오게끔 사육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경영 계획입니다. 물론 뭐 상표도 만들고 브랜드도 만들고 포장 디자인도 만들고 해야 되겠지만, 자, 얘네가 이런 상황인데 제가 똑같은 교미상에서 봉판을 하나 빼와서 얘네한테 찔러줄 거예요. 그러면 그 봉판은 지금 메어 터질 텐데 이번 주는 교미상 증식 작업을 할 거예요. 어쨌든 교미상에서 빨리 봉판 하나 빼와서 얘네한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봉판을 지원하려고 뚜껑을 열었더니 뚜껑에 여왕벌이 매달려 있어서 저렇게 여왕벌 표식기에 표식을 해서 놔뒀고요. 그리고 자, 이 벌통에서 요 봉판을 하나 뺐어요. 이거는 이제 막 봉판을 한, 그리고 알충판이 존재하는, 왜냐면 쟤네들은 제가 봉판을 1차 2차 지원을 했기 때문에 너무 이제 뭐 벌 늘기보다는 얘네는 이걸 빼버리면은 벌량은 늘어나고 산란 공간은 줄어들다 보니까 좀 더 산란을 더 탄력 있게 받고 벌량은 늘어날 거고, 그러면은 제가 이번 주 아마 주말에 이 계량벌통들을 이 벌통으로 내리고 이 알충판, 봉판 이것들을 활용해서 또 증식군을, 교미상을 꾸리는 작업들을 할 겁니다. 도고 예방을 위해서 봉판, 제가 늘 말씀드렸죠. 도고 예방에는 봉판. 이렇게 해서 교배해줘서 고맙다. 왜냐면 1차에서 교배 실패하고 2차 조치했는데 2차에서도 실패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바람이 많이 불고 이러면은. 그런데 어쨌든 교배를 잘 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봉판을 하나 뺐으니까 얘네는 다시 봐요. 이거 소초도 없어요. 처음에는 제가 이 교미상 할 때도 소초강을 넣어야 된다고 막 고집을 하다가 이제는 소초강 넣는 현상이 없어. 그러니까 이 교미상 하나를 꾸리기가 힘들 뿐이지, 하나만 꾸리면은 저처럼 그냥 이렇게 소강대에 플라스틱임에도 불구하고 맨 땅에 그냥 찔러도 됩니다. 이런 거 봐서는 토종벌들은 어떤 벌통의 재질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이런 거에 전혀 구애받지 않은 꿀벌의 습성만 잘 이해하시면은 어떠한 집도 얘네는 다 받아들입니다. 자, 들어가자. 고생했다. 얘네는 주말에 제가 하는 걸로 하고, 그리고 얘는 여왕벌 표식을 하고 있으니까 어쨌든 제가 주제넘게 토종벌에 대한 이해, 늘 제가 말씀드려요. 누가 이충을 하니까 나도 이충을 해야 돼, 이렇게 가다 보면은 아마 저보다는 이충을 잘 하실 거예요. 하지만 이충만 할 줄 알고 그 이충에서 생산된 여왕벌들을 활용하지 못하게 되고, 그러니까 꿀벌의 습성은 톱니바퀴처럼 톱니바퀴가 맞물려야 얘네가 이제 잘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꿀벌의 어떤 생육에 대해서 얼마 전에 제가 벌통 내부가 다 보이는 누드 벌통으로 우리 아들 학습용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담았었는데, 그것도 한번 눈여겨보세요. 벌들이 도대체 집안에서 뭘 하고 있는지. 우리는 100점 100승, 적을 알아야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할게요. 아무튼 늘 주제넘은 이야기지만 제가 사육을 통해서 관찰하고 인지하고 이렇게 보고, 즉 경험을 통해서 이게 맞는 것 같더라. 그러니까 10가지 중에 8가지가 그렇게 답을 주기 때문에 그 8가지를 따라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가지 예외가 있어요.
미친놈들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그 두 가지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몰라요. 그게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어쨌든 이렇게 잘 이해하고 학습하다 보면은 꿀벌에 대해서 특히 이해를 하세요. 그러면 좋은 결실들도 얻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끝낼게요.